안녕하세요. 라딘타로입니다. 오늘은 멀어진 그 사람과의 인연, 이대로 끝일지 다시 이어지게 될지 두 분의 관계 흐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카드 고르실 시간 드릴게요. 카드는 뒷면으로 고르실 시간, 앞면으로 고르실 시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솔직하고 직설적인 연애운 전용덱 카사노바 리딩은 개인 상담을 통해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1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1대1 개인 상담이 아닌 제너럴 리딩인 만큼 디테일한 부분보다는 큰 틀 위주로 들어주시면 좋겠고, 만약 듣다가 너무 내 상황과 맞지 않다, 아닌 것 같다 싶으시면 카드 선택 구간으로 돌아가셔서 다른 카드를 선택해주세요. 말하는 속도가 느려서 답답하신 분들은 설정에서 재생 속도를 조절해주시면 듣기가 조금 편하실 거예요. 악마 카드를 골라주신 우리 1번 분들, 현재 생각하고 계신 그 사람과의 관계성, 그리고 여러분의 속마음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맨 윗줄에 깔려있는 카드입니다. 우리 1번 분들은 상대방에게 확신을 갖지 못했던 분들, 안정감을 느끼지 못했던 분들이 많을 걸로 보여집니다. 상대의 마음이나 앞날에 대한 불확실성, 혹은 이 관계 자체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이 사람을 만나오는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았던 분들이 많을 걸로 보여요. 소개팅이나 모임 혹은 사내, 어떤 무리 안에서 관계가 맺어지고 시작됐던 케이스가 많겠다 싶고요. 처음부터 불이 붙어서 빠르고 뜨겁게 타올랐던 관계보다는 꽤 오랜 시간 서로를 탐색하고 알아가는 과정을 거치셨던 분들이 많을 걸로 보여집니다. 초반에 관계가 깊어지기 전에는 두 분 사이에 큰 문제가 없었을 걸로 보여요. 서로의 마음이 통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럽고 행복한 관계였을 걸로 보이는데, 점차 시간이 흐르고 함께하는 날들이 많아지면서 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미래에 대한 가치관이라든지 현실적인 상황을 바라보는 각자의 시각이라든지, 한 길을 걸어오다가 마주하게 된 갈림길 앞에서 서로 다른 선택을 해야 하는 때를 맞이했던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갈림길 앞에서 서로의 입장, 의견을 주장하면서 갈등이 시작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갈등을 해소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분은 우리가 중요했을 거예요. 너와 나,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길, 우리가 멀어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생각을 하셨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우리의 관계보다는 현실적인 상황, 각자의 상황에 조금 더 집중을 하면서 여러분을 좀 서운하게 만들지 않았을까.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 걸까? 이 사람에게 나는 어떤 존재일까? 이 사람에게 우리의 관계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가? 나만 이렇게 신경을 쓰고 소중하게 여기는 걸까? 하는 의문과 서운함이 들게끔 만들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리고 결국은 그런 의견 조율이 잘 되지 않아서 헤어지게 되신 분들, 각자의 길을 걷게 되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이 사람과의 관계 회복, 재회를 기다리시면서도 이 사람과 정말 재회가 될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다시 만난다 한들 우리가 잘 만날 수 있을까? 헤어지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을까?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이 사람과 재회를 한다면 내가 다 감내하고 감수하고 품고 양보해야 할 텐데 과연 내가 그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다 한들 내가 그 사람의 무엇을 믿고 그래야 할까? 라는 의문도 많이 가지실 걸로 보여집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은 계속해서 내가 후순위로 밀려나 있다. 이 사람에게 넘버원이 아니다라는 기분을 느끼셨을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 확신만 있다면 얼마든지 이 사람에게 맞출 수도 있는데 그게 안 들다 보니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에 대한 확신이나 안정감이 들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도 마냥 이 사람의 의견과 주장을 따르지 못한 부분이 있을 걸로 보이거든요. 어쩌면 이 사람이 너무 냉정한 스타일이었어서 그랬지 않았을까. 아까도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관계보다는 현실적인 상황과 각자의 상황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는 상대방을 보면서 여러분이 서운함이나 불안한 감정을 느끼게 된 거 아닐까 싶습니다. 상대방의 속마음을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줄에 깔려있는 카드입니다. 두 분이 어떤 문제로 헤어지셨는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걱정하시거나 우려하시는 것처럼 이 사람의 마음이 없어서 여러분과 헤어진 건 아니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어요. 그냥 두 분이 생각하는 결이나 추구하는 방향성이 좀 다르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미처 솔직하게 다 말하지는 못했지만 나름대로 여러분과의 앞날, 미래까지도 그리고 있었다라고 해요. 또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확신이나 안정감을 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말에는 항상 책임이 따라야 하니까. 특히나 이 사람은 성향 자체가 지키지 못할 말,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고 싶지 않다.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뭘 원하는지, 무슨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 잘 알고 있으면서도 차마 그러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오픈하지 못한 개인적인 사정들도 좀 있는 걸로 보여요. 이게 뭐 이 사람의 가정사든 개인사든 금전적인 문제든 여러분에게 말을 했을 때 본인의 자존심이 상한다든지 이미지가 안 좋아질 것 같다든지 혹은 여러분께서 이해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 차마 말하지 못한 이 사람의 개인적인 사정도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걸 모르다 보니까 더더욱 이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지 않았을까. 이 사람이 나에게 마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건 아니라고 보여요. 이 사람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을 많이 좋아했고 아직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사람 역시도 여러분과 그런 의견 충돌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의 뜻을 따르고 싶었지만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고 해요. 모든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잖아요. 책임을 질 마음, 책임을 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자신이 좀 없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여러분과의 관계가 헤어지게 된 이유가 감당할 자신이 없고 책임질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자면 결혼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은 내년에 이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어요. 이 사람 역시도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과 내년에 결혼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차마 여러분께 말하지 못한 이 사람의 금전적인 문제, 뭐 빚이 있다든지
모아둔 돈이 없다든지 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이 사람의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여러분께 솔직하게 털어놓고 서로 대화를 통해서 앞날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좋을 텐데, 이 사람은 마냥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아직은 아닌 것 같아, 현실적으로 우리는 조금 더 각자의 삶에 충실해야 할 것 같아 라면서 확실한 대답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내년이 빠르다면 내후년에 하자던지 3년 뒤에 하자던지 말이라도 좀 여러분께 확신을 주기를 바랐는데, 이 사람은 그냥 아니, 아니야 하면서 뚜렷한 답을 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은 나랑 결혼할 생각이 없나 보다, 미래를 결심할 만큼 나를 좋아하지 않나 보다라고 좀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게 아닌데. 어디까지나 예시이지만 이런 식으로 좀 소통이 부족해서, 서로가 솔직하지 못해서, 특히 이 상대방이 솔직하지 못해서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되신 걸로 보입니다. 마음은 있어요. 미련도 있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감당할 자신, 책임질 자신이 없다 보니 좀 회피하듯이 여러분과의 관계를 놓아버린 걸로 보여집니다. 두 분의 관계 흐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다시 이어질 인연인지, 여기서 이렇게 정리가 될 인연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줄에 깔려있는 카드인데요.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두 분은 결국은 다시 만나게 될 거다, 이어지게 될 거다라고 보여지네요. 지금 두 분의 관계 흐름이 타워 카드로 시작을 하는 걸 보니까 갈등이 극에 달해서 다신 안 볼 것처럼 헤어졌다든지 갑작스럽게 헤어짐을 결정하게 된 그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결국은 이어진다고 보입니다. 앞에 속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사람은 여러분과의 관계가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만난다 하더라도 끝이 좋지 않을 거다. 어쩌면 더 바닥을 보기 전에 지금 헤어진 게 서로에게 좋은 선택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립고 보고 싶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이를 악물고 참아낼 것으로 보여요. 여러분이 생각이 날 때면 애써 떨쳐버리려, 지워버리려 하고,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본인 스스로를 다잡고, 어차피 가망 없는 관계야, 바뀔 수 없는 관계야,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정신승리를 하면서 버틸 수 있는 만큼 버텨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될 거예요.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잊혀질 줄 알았는데 시간이 흘러도 우리 1번 분들이 마음에서 비워내지지 않고 더욱더 선명해지고 그리워지고 보고 싶어질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보다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가진 개인 사정이 무엇이든 간에 이렇게 우리 1번 분들과 멀어져서 힘든 것보다는 함께 하면서 이겨내는 게 낫겠다, 그게 차라리 덜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결국은 여러분께 돌아오게 된다, 다시 만나게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시기를 보는 건 아니어서 정확히 언제쯤일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릴 순 없지만, 이 사람이 버텨볼 만큼 버텨볼 것으로 보여서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겠다, 늦어질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다시 이어진다, 돌아온다. 받아주느냐 마느냐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겠지만 이 사람은 결국 여러분을 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네요. 네, 오늘 우리 1번 분들 생각하시는 그 사람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끝난 인연일까 아닐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두 분의 인연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한 인연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네. 오늘 리딩 우리 1번 분들께 부디 도움이 되셨길, 위안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제 카드의 좋은 기운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1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더 솔직하고 직설적인 연애운 전용덱 카사노바 리딩은 개인 상담을 통해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2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1대1 개인 상담이 아닌 제너럴 리딩인 만큼 디테일한 부분보다는 큰 틀 위주로 들어주시면 좋겠고, 만약 듣다가 너무 내 상황과 맞지 않다, 아닌 것 같다 싶으시면 카드 선택 구간으로 돌아가셔서 다른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말하는 속도가 느려서 답답하신 분들은 설정에서 재생 속도를 조절해 주시면 듣기가 조금 편하실 거예요. 우승 카드를 골라주신 우리 2번 분들, 현재 생각하고 계신 그 사람과의 관계성, 그리고 여러분의 속마음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윗줄에 깔려있는 카드입니다. 우리 2번 분들은 좀 욱해서 싸우고 헤어지신 분들, 서로 네 잘못이니 내 잘못이니 하면서 기싸움, 자존심 싸움 하다가 갑자기 헤어지신 분들이 많을 걸로 보여요. 몇몇 분들은 헤어졌다 만났다를 좀 반복하지 않으셨을까? 싸우기만 하면 상대가 됐든 여러분이 됐든 헤어지자라는 말이 습관처럼 오갔던 분들이 많을 걸로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땐 두 분의 성향이 잘 안 맞지 않았나. 어느 한쪽이 두드려 패거나 바람을 피우거나 하지 않는 이상 연인 간의 싸움에 있어서 오롯이 어느 한쪽의 잘못이다 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은데, 우리 2번 분들은 상대방과 싸울 때 항상 그런 식으로 많이 싸우셨을 것 같아요. 너도 잘못했고 나도 잘못했어가 아니라 네가 잘못했지, 네가 잘했으면 내가 그랬겠냐? 이런 식으로 싸움의 원인을 서로가 서로에게 다 지우려고 했던 느낌이 있어요. 지고 싶지 않은 자존심 문제일 수도 있고, 빡친 포인트가 달랐어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해주지 못해서 그랬던 걸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우리 2번 분들은 좀 박터지게 싸우고 헤어지신 분들이 많겠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이 헤어짐이 그렇게 와닿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래도 이 사람과 다툼이 잦고 다툼의 패턴도 늘 비슷했고, 그러면서 헤어졌다 만났다를 반복하다 보니까 뭐 이번에도 이러다가 또 다시 만나겠지 하는 생각을 좀 하셨던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두 분한테 있어서 헤어져 라는 말이 진짜 이별을 뜻하는 게 아니라 나 화 풀릴 때까지 연락하지 마 같은 냉전을 의미하는 말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쯤 되면 당연히 연락을 해올 줄 알았던 상대방이 연락이 없다든지, 혹은 우리 2번 분들이 먼저 연락을 했는데 상대방의 반응이 차가웠다든지 하면서 뒤늦게 헤어짐을 실감하게 되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헤어짐을 실감하는 지금도 딱히 내 잘못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을까. 애초에 싸움이 시작된 이유가, 그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분이 어떤 문제로 다투셨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사실 큰 문제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사소한 문제로 시작을 해서 크게 싸움이 번졌을 것 같은데, 싸움의 원인을 제가 정확히 모르다 보니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카드에서 보이기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분의 성향, 두 분의 빡침 포인트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연락 문제로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연인 사이에 3시간 이상 연락이 두절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시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아니 뭐 연락 생존 신고 정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딱히 할 말도 없는데 왜 하루 종일 연락해야 해? 라면서 연락을 딱히 중요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또 여러분은 연락하는 게 뭐가 어려워서 이러는지 이 상대방이 도통 이해가 가질 않는 거죠. 상대방은 연락이 뭐 그렇게 중요한 건지 여러분이 이해가지 않는 거고요. 서로의 생각이 이렇게 다른데 또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도무지 이해하지도 못하다 보니까 네가 잘못했네, 내가 잘했네 하면서 싸우게 되는 거죠. 사실 연락 문제에 정답은 없잖아요. 성향이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뭐 하루에 한 번만 연락을 하는 커플도 있고 하루 종일 카톡하고 수시로 통화하는 커플도 있고 한데 뭐가 정답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두 분은 이런 기본적인 성향이 잘 맞지 않았던 거죠. 아무튼 연락이 아니더라도 이런 사소한 문제로 싸우고 헤어지신 분들이 많겠고 성향이 맞지 않다는 건 사실 두 사람 모두가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 그럼에도 좋아서 헤어지지 못하고 싸워가면서 헤어졌다 붙었다 하면서 만남을 이어왔는데 이번에는 그동안과 다르게 화해의 시그널이 보여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이번엔 정말 헤어진 건가 싶어서 마음이 덜컥 내려앉고 뒤늦게 불안함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대방의 속마음을 한번 볼게요. 여기 두 번째 줄에 있는 카드입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 사람의 마음을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그거 하나 빼면 다 좋은데 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지만 이 사람도 여러분이 싫어서 마음이 다해서 헤어진 건 아니에요. 이쯤 되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나한테 오만정이 다 떨어졌나 싶으실 수도 있는데 안 떨어졌어요. 정이, 애정이 아직 한가득합니다. 다만 반복되는 싸움에 이 사람도 지쳤어요. 여러분이라는 사람 자체는 좋게 보고 있지만 그리고 여러분에 대한 감정, 마음도 아직 좋게 남아있지만 우리가 아무리 싸우고 싸워도 맞춰지지 않는 부분, 그런데 서로 포기할 수도 없는 그 부분 때문에 이 사람도 많이 지쳤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이따금씩 우리 2번 분들에게 연락을 해볼까, 화해를 시도해볼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걸로 보여요. 그런데 예전과는 다르게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라 치면 늘 반복되어 왔던 그 문제, 부딪히게 되는 그 문제가 마음에 탁 걸린다고 해요. 그동안은 싸울 힘이 있었지만, 그렇게라도 관계를 이어나갈 힘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 사람도 지쳤다 보니까 엄두가 잘 안 난대요. 그리고 이거는 좀 여러분이 듣기에 어이없고 화가 나실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약간 우리 2번 분들이 사소한 거에 목숨 건다. 뭐 하나 그냥 넘어가는 것 없이 너무 따지고 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이 사람도 그렇거든요. 여러분이 그런 타입이면 본인도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맞출 수도 있는 건데 본인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 다 자존심이 세고 고집도 센 걸로 보이는데 서로가 서로한테 너 진짜 고집 세, 너 진짜 자존심 세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우리 2번 분들에 대한 감정도 굉장히 크게 여실히 살아있고 연락을 하고 싶은 마음,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도 있기는 한데 다시 만나도 예전과 다를 게 없을 것 같고 그 전쟁 같은 시간을 반복할 자신이 없다 보니까 본인의 이런 마음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삼키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내심 그런 마음도 보여요. 우리 2번 분이 좀 자존심을 내려두고 숙이고 들어와 줬으면. 물론 그런다고 해서 우리 2번 분이 단박에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2번만큼은 좀 그래 줬으면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먼저 연락했었는데요. 연락했는데 차갑던데요. 쌩까던데요. 이런 분들도 간혹 계실 텐데 중요한 건 먼저 연락을 했다가 아니라 내가 저 자세로 자존심을 굽히고 이 사람에게 연락을 했냐예요. 이 사람이 바라는 건 단순히 연락 그 자체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부분은 내가 고칠게. 앞으로는 안 그럴게. 너 힘들었겠다. 이해해. 라는 식으로 좀 숙이고 들어와 주길, 나에게 맞춰주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이런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러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네, 현재 이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보여지고요. 두 분의 관계 흐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시 이어질 인연인지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정리가 될 인연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줄에 있는 카드인데요. 두 분이 그렇게 싸우면서도 헤어지지 못했던 이유가 서로의 외모가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것도 있나 봐요. 갑자기 좀 보여지는데 헤어져서 떨어져 있다 보면 상대방의 얼굴이 아른아른 떠오르나 봅니다. 네, 일단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두 분은 또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완전한 재회, 온전한 재회까지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바라는 것처럼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셔야 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속마음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분과의 관계가 이제는 조금 버거워요. 그래서 좋아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할 거예요. 연락을 하고 싶어도 참고 보고 싶어도 참고 개 중에는 다른 이성을 만나보는 사람도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러분만큼 끌리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울 걸로 보이고 그래서 한 번씩 여러분에게 먼저 연락을 해온다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연락을 했을 때 밀어내지 않고 받아준다든지 하면서 다시 교류가 시작되는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교류가 시작되는 거지 완전한 재회로 가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 이유는 교류가 시작되면 아직 재회를 한 게 아닌데도 둘이 또 싸워요. 그렇다 보니까 이 상대방 입장에서 아, 역시 우리는 달라지지 않는구나. 재회는 하지 말아야겠다. 재회는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연인이라는 타이틀, 그 타이틀이 주는 의무감이나 무게는 덜어낸 채 여러분과 연락, 만남만 이어가려고 할 가능성이 좀 높게 보여지고 있어요. 만약 우리 2번 분들께서 이 상대방과 꼭 재회를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조금 참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해가 잘 가지 않겠지만
그래도 좀 상대방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시고, 안 되더라도 그냥 이해된 척, 이해하는 척이라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시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계 흐름이라는 건 사실 꼭 이렇게 흘러갈 거예요 라고 확신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좋은 흐름이 나오면 이렇게 흘러갈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끝나기도 하지만, 좋지 않게 보여지는 경우에는 이렇게 보여지니까 이런 부분을 조심하셔서 좋은 흐름으로 바꿔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릴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2번 분들이 이 사람과의 재회를 꼭 원한다, 간절히 원한다 라고 하신다면 조금 참아주셔라, 이해해 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렇게까지 내가 노력을 해서 이 사람을 만나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깔끔하게 정리하시고 뉴페이스를 만나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 2번 분들 생각하시는 그 사람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끝난 인연일까 아닐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아직 끝난 인연이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그게 온전한 재회든 아니든 한 번쯤은 다시 이어지게 될 인연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리딩 우리 2번 분들께 부디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누르셔서 제 카드의 좋은 기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2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조금 더 솔직하고 직설적인 연애운 전용 덱 카사노바 리딩은 개인 상담을 통해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3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1대1 개인 상담이 아닌 제너럴 리딩인 만큼 디테일한 부분보다는 큰 틀 위주로 들어주시면 좋겠고, 만약 듣다가 너무 내 상황과 맞지 않다, 아닌 것 같다 싶으시면 카드 선택 구간으로 돌아가셔서 다른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말하는 속도가 느려서 답답하신 분들은 설정에서 재생 속도를 조절해 주시면 듣기가 조금 편하실 거예요. 소통 카드를 골라주신 우리 3번 분들, 현재 생각하고 계신 그 사람과의 관계성, 그리고 여러분의 속마음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윗줄에 깔려있는 카드입니다. 우리 3번 분들은 연애를 하셨다기보다는 썸 관계나 좀 애매한 관계, 혹은 남들에게 드러낼 수 없는 비밀스러운 관계를 하셨던 분들이 많을 걸로 보여요.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이 있었긴 한데 관계에 확 불이 지펴지지는 않았던, 썸에서 연인으로 발전을 하지는 못했다든지, 현실적인 이유나 상황적인 이유로 서로 눈치만 보다 끝났다든지, 좀 흐지부지 자연스럽게 멀어지신 분들이 많을 걸로 보여집니다. 소통 카드를 뽑으셨는데 상대방과 소통이 잘 안 되셨던 걸로 보여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나에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가와 주기를, 애매하게 관심을 표현할 게 아니라 고백을 한다든지 어떤 확실한 시그널을 보여주기를 바랐지 않았을까. 분명 나한테 마음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어디까지나 내 추측일 뿐이다 보니 먼저 다가가기도 뭐해서 눈치만 보셨던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네요. 어쩌면 여러분의 자존심 문제였을 수도 있겠어요. 먼저 고백하면 내가 좀 지고 들어가는 것 같다든지, 혹시나 다가갔는데 상대방이 거절 의사를 보이면 내가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울 것 같아서, 혹은 공적인 관계에 놓여 있어서 계속 얼굴을 마주해야 하는데 불편해질까봐 걱정이 돼서, 어떤 이유가 됐든 여러분의 체면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상대를 좀 지켜봤던, 그러다가 흐지부지 관계가 멀어지신 분들도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3번 분들은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 크게 드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 사람이 다시 한번 나에게 다가와줬으면 좋겠는데, 적극적이지 않더라도 예전만큼이라도 나에게 관심을 보여주면 그때는 내가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어떻게든 그 꺼진 불씨를 살려보고 싶은 마음이 큰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약간 공적인 관계 혹은 겹지인이 많은 관계, 내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얼굴을 부딪혀야 하는 관계에 놓이신 분들도 꽤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 보니 더더욱 아쉬운 감정이 드는 거죠. 눈에 안 보여야 하는데 보이니까. 그래서 막 이 사람에게 먼저 연락을 한다든지 플러팅을 한다든지 하지는 못하더라도 괜히 좀 이 사람 눈에 띄어보려고 소심하게나마 행동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이 사람 SNS에 좋아요를 좀 누른다든지 괜히 이 사람 주변을 좀 서성인다든지 하면서 소심하게나마 어떤 행동력을 보이고 계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3번 분들은 아마 저한테 개인 상담을 오신다면 그 관계성을 뭐라고 해야 할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을 걸로 보여요. 이걸 썸이라고 해야 할지, 그냥 친구라고 해야 할지, 동료라고 해야 할지, 아무것도 없었던 건 아닌데 또 뭐가 있었다고 하기도 뭐하고, 말 그대로 진짜 애매한 그런 관계성이었어서 설명 자체가 쉽지 않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상대방은 우리의 관계를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상대방의 속마음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줄에 있는 카드입니다. 상대방은 여러분과의 관계를 썸이라고 생각을 했던 걸로 보이네요. 근데 이 사람도 썸이라고 확신을 갖지는 못하는 게, 사실 요즘은 썸이라고 하면 거의 유사 연인급이잖아요. 거의 사귀기 직전이라던가 좀 스킨십적인 이슈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우리 3번 분과 이 사람은 그런 뚜렷한 뭔가가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이 사람은 우리 3번 분과의 관계를 썸은 썸인데 짝사랑에 가까운 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보입니다. 이 사람 나름대로는 여러분에게 다가갔대요. 여기 나이트 컵 카드가 보여지고 있죠. 느리긴 하지만 보통의 남녀 관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플러팅보다는 좀 약하긴 했지만 나름대로 여러분에게 다가갔었다라고 합니다. 막 적극적이지 못했던 이유는 두 분의 어떤 현실적인 관계성 때문인 듯해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겹지인이 있다든지 같은 사내라든지 비밀스러운 관계라든지 그런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막 불도저처럼 여러분에게 들이댈 수는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과 같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확실히 알 수가 없고, 본인이 다가갔을 때, 보다 적극적으로 했을 때 받아줄 거라는 확신이 없다 보니까 그럴 의도였던 건 아닌데 마치 간 보듯이 소심하게 여러분에게 다가갔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좀 소심하게 다가갔을 때 여러분이 확 땡겨준다든지 호감이 있다는 게 느껴질 만한 어떤 확실한 시그널을 주지 못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3번 분은 나에게 마음이 그다지 없나? 라는 생각을 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 더 다가가면 3번 분들에게 부담을 주는 걸까봐, 또 다가가는 자신의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워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게 됐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서로 눈치 게임을 했던 거예요. 서로 눈치만 보다 끝이 나버린 겁니다. 안타깝네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3번 분에게 마음이 있냐 없냐를 봤을 때 있기는 있다라고 보여져요.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이유들로 인해서 더 다가갈 생각,
더 다가갈 마음은 없다라고 합니다. 나한테 마음 없는 것 같은데 그만해야겠다, 정리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제대로 헛다리를 짚은 거죠. 이 사람은 거의 본인이 차였다고 생각해요. 여기 소드 3번 카드가 나와 있는데 이게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할까? 우리 3번 분도 본인에게 마음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어느 순간 나한테 마음이 식었구나, 관심이 사라졌구나, 그래서 나한테 더 이상 그 어떤 시그널도 주지 않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게 본인의 어떤 실수 때문인지 뭔지도 잘은 모르겠지만 마음이 식었다, 변했다, 그래서 나를 암묵적으로 거절한 거다라고 생각이 들었대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본인이 차였다, 고백하다가 까였다 수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이 양반 이래가지고 연애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나. 네, 두 분의 관계 흐름을 한번 볼게요. 다시 불이 붙을 수 있을지 아니면 이렇게 흐지부지 정리가 될 인연인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줄에 있는 카드입니다. 이 사람은 마음을 정리해야겠다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여러분에게 굉장히 집중하고 있고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드러내지는 않고 있지만 시선이라든지 신경은 여러분에게로 잔뜩 쏠려 있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을 정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표현이나 플러팅이나 고백을 하지는 못할 걸로 보여요. 그리고 약간 여러분과의 현실적인 관계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에휴, 잘 됐어도 문제야, 잘 됐어도 힘들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정신승리를 하는 걸로 보여요. 여러모로 그냥 이렇게 정리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솔직히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지 않으신다면 이분과의 관계는 이렇게 좀 흐지부지 끝나게 되지 않을까, 이대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씁쓸한 결과가 보여지는데 만약 이 사람과 어떻게든 뜨거워지고 싶다, 끝나더라도 점 하나는 찍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께서 좀 먼저 용기를 내셔서 다가가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여기 완즈 퀸 카드가 있는데 접어야지 하면서도 내심 여러분을 좀 기다리고 있는 마음이 보여지기는 하거든요. 안 될 것 같으니까 정신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먼저 다가가 보셔라 라고 하는 게 뭐 가서 고백을 하셔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이 용기를 낼 수 있게 불을 좀 지펴주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가 다 아쉬워서 그렇습니다. 네, 오늘 우리 3번 분들 생각하시는 그 사람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끝난 인연일까 아닐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지금 상태로는 끝난 인연이 맞다. 정말 무속에서 이야기하듯이 붉은 실이 이어져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다시 불타오르게 될 그런 관계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희망이 있다, 다시 불씨를 지펴볼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지니까 여러분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너무 아쉽다 싶으시면 용기 한번 내보심이 어떨까 싶네요. 네, 오늘 리딩 우리 3번 분들께 부디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셔서 제 카드의 좋은 기운만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제 리딩과는 다르게 좋은 흐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3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더 솔직하고 직설적인 연애운 전용덱 카사노바 리딩은 개인 상담을 통해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4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1대1 개인 상담이 아닌 제너럴 리딩인 만큼 디테일한 부분보다는 큰 틀 위주로 들어주시면 좋겠고, 만약 듣다가 너무 내 상황과 맞지 않다, 아닌 것 같다 싶으시면 카드 선택 구간으로 돌아가셔서 다른 카드를 선택해주세요. 말하는 속도가 느려서 답답하신 분들은 설정에서 재생 속도를 조절해주시면 듣기가 조금 편하실 거예요. 조종 카드를 골라주신 우리 4번 분들, 현재 생각하고 계신 그 사람과의 관계성, 그리고 여러분의 속마음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맨 윗줄에 깔려있는 카드입니다. 우리 4번 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 불나방 같은 연애, 불나방 같은 썸을 타신 분들이 많겠습니다. 서로 첫눈에 반했다든지 첫 만남에 강하게 이끌려서 관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졌다든지, 혹은 생각지도 못했던 상대와 갑자기 눈이 맞아서 관계가 좀 발전됐다든지, 뭔가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화르르 불타올랐던 분들이 많을 걸로 보여요. 관계가 채 정립이 되기 전에 스킨십적인 이슈가 있었던 분들도 많겠다 싶고, 빠르게 불타올랐던 만큼 또 빠르게 꺼지신 분들도 많지 않을까 싶네요. 사실 연애보다는 썸이 더 많아 보여요. 썸이라고 쓰고 유사 연애라고 읽을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래서 우리 4번 분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만나면서 마음고생이 꽤 심했을 걸로 보여요. 관계를 확실하게 정립해주지 않는 이 상대 때문에 속상하고 서운하고 열받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러면서도 그 관계를 놓을 수가 없는 내 스스로가 한심하고 미웠던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이 사람에게 먼저 말을 꺼내신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우리 무슨 사이냐라든지, 왜 나한테 사귀자고 안 하냐라든지, 혹은 직접적으로 말을 하진 않았어도 좀 돌려서 이 사람을 떠봤다든지, 이 사람이 느낄 수 있을 만큼, 알아챌 수 있을 만큼 옆구리를 쿡쿡 찔러봤던 분들이 많았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상대방이 말을 돌린다든지 현실적인 이유를 대면서 좀 아직은 아니다 라고 말을 했다든지, 여러분이 원하는 답을 좀 주지 않았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기는 한가? 전혀 없나? 아니면 혹시 나 말고 다른 이성이 있는 건 아닐까? 하고 내 마음이 너무 괴로운 그런 좋지 않은 의문들을 갖게 됐을 걸로 보입니다. 자존심이 많이 상하셨을 것 같아요. 또 정말 심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잠수를 타버린 케이스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관계에 지친 나머지 이 사람이 아니라 우리 4번 분들이 먼저 끊어내신 경우도 꽤 많겠다 싶고요. 나쁜 사람. 상대방의 속마음은 또 따로 읽어봐야겠지만 지금 관계성에서 봤을 때는 좀 나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은 이 사람과 관계가 멀어지셨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거겠지만,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채 회복되지 않은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나를 갉아먹는, 나를 병들게 하는 관계인 걸 알면서도 끊어내지 못했던 내 자신이 밉고 한심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내 스스로가 불쌍한 감정, 때로는 자기 연민에 갇히기도 하면서 이 사람과 관계를 이어오는 내내 여러분의 마음에 계속해서 상처가 났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생각보다 그 상처가 깊어서 아직 채 회복되지 않은 분들이 많을 걸로 보여요.
상대방의 속마음을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은 우리 4번 분과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 4번 분들께 어떤 마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두 번째 줄에 있는 카드입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뭐가 이렇게도 부담스러웠을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상대가 우리 4번 분이었기 때문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은 연애를 할 만한 마음의 준비가 안 됐었다든지, 연애하기에 상황적으로 여유가 좀 없었다든지, 그래서 우리 4번 분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에 부담감을 가졌던 걸로 보여요. 이 사람도 나름대로 우리 4번 분과의 관계 발전, 앞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긴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죄송한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사귀지 않아도 우리 4번 분들과 연인처럼 지내고 있는데 굳이 그 연인이라는 타이틀에 갇힐 필요가 있을까라고 좀 괘씸한 생각을 했던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비유를 하면 좋을까? 이건 어떤 비유를 해도 우리 4번 분 기분이 좋지 않을 듯해서 패스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은 좀 우리 4번 분과의 편안한 관계, 의무나 책임이 없는 관계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제 와서 굳이 우리 4번 분과의 관계에 어떤 이름을 지어주기가 싫었대요. 그렇다면 좋아하는 마음은 아예 없었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에요. 솔직히 깊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좋아하는 마음 자체는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사랑이라고 부를 정도의 깊은 감정은 아니었지만 멀어진 지금도 여러분을 좋아하는 마음 자체는 남아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걸 본인 스스로 잘 자각하지 못했던 걸로 보여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과 좀 천천히 서서히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면서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좋아하는 건가? 내가 이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이 뭘까를 들여다볼 시간이 필요했는데 두 분이 너무 빠르게 가까워지고 관계에 불이 붙다 보니까 본인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생각해 볼 틈이 없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아마 멀어지고 나서 본인의 마음이 뭐였는지, 우리 4번 분에게 느끼고 있는 이 감정이 좋아하는 감정이라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미 늦었죠. 멀어졌으니까. 아마 지금은 이 사람이 우리 4번 분께 먼저 연락을 하거나 다가오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나고 나서 후회하는 그런 마음이 좀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나 혼자서만 이 사람을 좋아했던 것 같다. 나만 상처를 받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억울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러지 않으셔도 될 듯해요. 타이밍이 좀 안 맞긴 했지만 이 사람도 여러분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걸 뒤늦게나마 깨달아서 후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니까요. 지금은 본인이 해온 짓 때문에 여러분에게 다가오지 못하고 있는 걸로 보이지만 냅두면 좀 폭풍 오면서 연락이 오지 않을까 싶기는 하네요. 한번 두 분의 관계의 흐름을 볼게요. 다시 만나게 될 인연인지 그냥 이렇게 멀어지게 될 인연인지 한번 카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마지막 줄에 깔려있는 카드인데요.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속마음에서 제가 예상을 했던 것처럼 이 사람 후폭풍이 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던 그때에는 여러분이 항상 당연하게 곁에 있었기 때문에
본인의 감정을 채 인지하지 못했던 걸로 보여지는데 멀어진 지금 내가 4번을 좋아하고 있었구나 를 어느 정도 깨달았다라고 보여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내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좋아하는 사람을 놓쳤구나, 놓쳐버리고 말았구나 라는 후회가 크게 들어올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결국은 참다 우리 4번 분들에게 연락을 해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참는 이유는 이 사람도 낯짝이 있고 염치가 있어서 본인의 행동이 우리 4번 분에게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 4번 분이 그렇게 상처를 받았으니까 본인이 이제와 다시 연락을 한다 한들 4번 분이 받아줄까? 그 마음이 그대로일까? 라는 확신이 들지 않아서 망설이게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결국 안 받아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용기를 한번 내보자 하면서 여러분께 연락을 해올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두 분은 다시 이어질 인연, 또 이어졌을 때 예전과는 다르게 여러분이 원하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인연이라고 보여지는데 조금 조심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소드 7번 카드가 또 나와 있어요. 여기도 있었거든요. 이게 대체적으로 책임감 없고 가벼운 관계, 가벼운 마음을 뜻할 때 많이 나옵니다. 카드의 의미를 이렇게 한 가지 의미로 함축할 수는 없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약간 그렇게 보여지는 카드예요. 그런데 이게 흐름의 결과나 근본의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관계에 있어서 조심해야 할 부분, 주의해야 할 부분으로 나온 카드여서 이 사람에게 연락이 왔을 때, 다시 교류가 시작됐을 때 우리 4번 분들께서 예전과는 다른 태도를 보여주셔야 할 걸로 보입니다. 이 사람이 먼저 연락을 해왔을 때는 어느 정도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고 연락을 한 거겠지라고 좀 안일하게 생각을 하셔서 예전과 같은 태도로 이 사람을 대하면 예전과 같은 관계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먼저 확실하게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정립을 하기 전까지는 여러분도 마음을 다 내어주지 마시고 살짝 고자세로 이 사람을 대해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만 조심해 주시면 충분히 우리 4번 분이 원하시는 관계, 원하시는 흐름 만드실 수 있을 걸로 보여요. 네, 오늘 우리 4번 분들 생각하시는 그 사람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끝난 인연일까 아닐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끝나지 않은 인연이다. 다시 만났을 때는 예전보다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나를 힘들게 하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나를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인연이다 라고 보여지니까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스스로를 미워하지도 마시고 마음 편하게 좀 기다려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오늘 리딩 우리 4번 분들께 부디 도움이 되셨길, 위안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누르셔서 제 카드의 좋은 기운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부디 제 리딩처럼 좋은 흐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4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